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또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드립을 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또 협박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이었던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전입니다. 전. 지금은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서. 자, 박진 외교부 장관. 이분 이번에 2024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서대문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 호칭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입니다. 씹어졌습니다. 자, 근데요, 이분이 최근에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또 방위비 분담금 드립을 치면서 주한미군 철수 드립을 날리면 우리도 핵무기 보유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물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바로 무슨 핵보유를 추진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 근데요, 저는 이분이 이번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외교학자예요. 뭐 대충 뭐 스펙이 좀 어마무시한 사람이긴 해요. 원래 이제 뭐 석사 박사 뭐 정치학 박사 따고 뭐 외무고시도 합격해서 외교관이기도 했고, 뭐 영국 뉴캐슬 요새 축구 잘하나요? 뉴캐슬 정치학과 교수였고 막 이런 뭐 그런 게 있어. 스펙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근데 뭐 이 양반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핵무기 카드를 들기는 들어야 된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합니다. 무지성으로 지금 아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핵무기 개발을 한다. 이거는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기 지금 썸네일 나오죠? 트럼프 당선되면 우리나라 핵 개발하느냐. 저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핵무기 개발한다고 한다. 이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협박한다. 그러면 핵무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건 맞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정말로. 자, 주한미군이 없으면 한국은 자주국방이 안 돼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별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아니면 뭐 자주국방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면 이런 얘기 하셨던 적이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국제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도가 좀 생기면 사실 주한미군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주한미군 없이는 자주국방이 안 됩니다. 자주국방이 뭐야? 국가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안 받고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자주국방이에요. 그게 자주국방이야. 물론 자주국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필요해요. 자주국방을 위해서 노력을 아예 안 하면서 그냥 주한미군에만 한평생 그냥 천년만년 다 의지만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근데 지금 당장을 보면은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 당장을 보면은 주한미군 철수는 어렵다. 주한미군 철수가 지금 당장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주국방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면은 사이비야.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진짜. 자, 그리고 요즘 자주국방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되기는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결과에 따라서 다른데,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지금 맞다이를 깠어. 근데 북한이 핵무기를 날렸어. 우리가 맞았어. 그 이후에 한국 군대가 북한을 밀었어. 이기긴 이겨요. 지금 여러 시나리오가 100%야 100%. 전 세계 수많은 전쟁 시나리오, 전 세계의 수많은 기관 뭐 외교부 뭐 이런 어떤 그 싱크탱크 이런 데서 저 시나리오 낸 거 보면 100% 한국이 이긴다야. 한국이 이긴다. 근데 한국의 민간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어. 그리고 이겼어. 그게 자주국방이 맞냐는 거야. 전쟁을 이긴다가 고로 자주국방이 아닙니다.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안보를 지켜내면서 자주국방이 돼야 자주국방이지. 사람 5,100만 국민 중에 2,500만 명 죽었는데 전쟁 이겼어. 그게 자주국방이 맞냐는 거야.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거는. 그죠? 자, 안보가 뭐예요?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보호하는 게 안보예요. 북한이 핵무기 다 쳐날려가지고 다 맞고 그 이후에 전쟁 이기면은 전쟁만 이긴 거죠. 안보를 지켰다. 자주국방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주국방과 안보가 되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남한을 향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돼야 돼요. 북한이 핵무기를 함부로 남한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여건 이런 게 조성되어 있어야 돼요. 유지돼야 되고. 자, 그럼 뭐야?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게 되려면 주한미군 철수 안 하는 게 좋아요. 단순한 거야. 철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남한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주한미군이 북한
때문에만 남한에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뭐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중국 견제, 러시아 견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남한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하는 일이 뭐길래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으로 있는 거냐? 물론 지금 주한미군이 행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대놓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에 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명분, 주한미군이 실제로 남한의 안보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북한도 있고 북한의 핵무기도 있고, 그거 덕분에 한국과 미국이 함께 또 일본도 같이 껴가지고 가끔 요새는 같이 이제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 군사훈련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군사훈련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도 함께 하는데 주한미군이 남한에 계속해서 존속해야 그런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북한 때문에 있으나 행동들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게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너네 빠져, 너네 다시 들어가, 이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몇십 년 동안 주둔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몇십 년 동안 외국인들, 특히나 주한미군 같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갑자기 근데 몇만 명이 한국에 들어온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질감, 반감, 거북함, 이런 거 있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에 있으면 계속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있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짓거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웬만하면 계속 있는 게 나은 거지, 뭐하러 뭐 몇십 년 또 없다가 또 들어온다고 했다가 이럴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주한미군이 평택에 있잖아요. 그 평택 가보면 주한미군도 그냥 둥둥 그냥 어디든 있어. 그냥 미군들이 흑인이고 백인이고 누구고 간에 그럼 그냥 주한미군인가 보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아주 아무렇지 않게 거북함도 없고 이질감도 없는 이런 게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자, 근데 어찌되어도 오늘의 주제 뭐야? 주한미군 철수 드립을 치면서 방위비 분담금 드립을 만약에 트럼프가 또 했다.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건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면은 협상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그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자,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저번에도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좋겠는데, 저도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우리나라가 얘기를 하면은 미국 겐세이 오지게 나올 겁니다. 일본도 겐세이에 이제 참여를 할 거예요. 게다가 러시아도 개지랄 할 겁니다. 중국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면은 수많은 경제 제재 난리도 아닐 거란 얘기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개발을 안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제작에 들어가면은 빠르게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 요거는 조성해 놓는 게 맞다. 핵 개발을 안 하다가 개발을 막상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면은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요거는 조성되어 있는 게 좋다. 그렇지. 요이 땅. 요이 땅. 준비 땅 하면은 바로 이제 뛸 준비가 되어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핵무기가 뭐예요? 핵무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 요거는 알고 갑시다. 농축우라늄, 플루토늄,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일단 두 가지가. 뭐 여기서 뭐 수소도 넣고 뭐 그런 거로 또 가르긴 하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 우리는. 자,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폭탄이 있고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폭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 상식으로 알아야 돼. 자, 일단은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핵폭탄 이름이 리틀보이예요. 농축우라늄이 64kg 들어갔습니다. 폭발력 TNT 15킬로톤. 자, 그리고 나가사키에 쏜 게 펜맨입니다. 그죠? 얘가 플루토늄 6.2kg 들어갔어. 6.2kg. 여기에 농축우라늄 64가 들어갔댔어. 그죠? 64kg. 근데 여기는 6.2kg. 거의 그냥 10분의 1 는 거예요. 10분의 1 는 거야. 자, 근데 폭발력이 더 높았습니다. 얘보다 더 높았어요. 가성비가 이거보다 좋을 수가 있어? 농축우라늄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플루토늄의 폭발력이 더 높은 거야. 그리고 요즘 농축우라늄 핵폭탄 안 만들어요. 잘.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자, 일단은 우리가 요새는 핵탄두라고 해. 핵탄두. 핵탄두가 뭐야? 미사일 이렇게 있으면은 쏘세요 하기 전에 여기 대가리죠, 대가리. 요게 탄두예요. 이거는 이제 탄두는 이제 미사일 탄두라고 하죠. 근데 핵무기로 이제 만들면 핵탄두인 거고, 일반 탄두면 일반 탄두인 거고. 자, 얘 핵무기 이제 용으로 플루토늄 넣었어. 그러면 이제 핵탄두가 되는 건데, 여기에 이 미사일이 일단은 연료를 덜 먹고 오래 날고 빨리 날라면 이 핵탄두가 무게가 가벼울수록 좋겠죠. 적게 들어갈수록 좋겠죠. 작을수록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루토늄이 대세인 거예요. 자, 경량화. 가벼워야 돼. 왜? 미사일에 탑재해야 되니까. 미사일이 오래 날고 멀리 날고 빨리 날고 연료도 덜 먹어야 되니까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둘째로 작아야 돼요. 작아야 탄두로서 이제 여러 ICBM에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운용하기가 편해집니다. 그죠? 펜맨이 폭발력이 21킬로톤이었어요. TNT. 근데 농축우라늄을 64kg나 넣었던 리틀보이는 TNT 15킬로톤. 그럼 폭발력이 더 많았던 거야, 플루토늄이. 무게는 더 가벼워졌는데 크기는 더 작아졌는데 폭발
폭발력은 더 세다. 이거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만드는 게 장땡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플루토늄을 어떻게 만드냐? 원자력 발전소에서 농축우라늄으로 보통 전기 전력 발전을 해요.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죠? 전홍축우라늄으로 발전합니다. 전홍축우라늄이 보통 뭐 1.5%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뭐 3%로 하는 데도 있고 보통 1.5에서 3% 정도예요. 저 전홍축우라늄이. 요거로 이제 그 물을 끓이고 터빈을 돌리는 것도 충분하다는 거지. 안정성도 있고 그죠? 자,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그냥 원자력 발전으로서 전력을 생산하진 않지만 그냥 원자로에 집어넣어서 전홍축우라늄을 그냥 이제 그 열을 가하고 이제 그 냉각을 계속 해가면서 플루토늄 추출을 목적으로 그냥 원자로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 이러면은 개 쓰잘데기가 없죠. 되게 좀 아깝잖아. 웬만하면 여기서 생기는 열로 전기 발전한 다음에 남은 거로 해도 되는 건데. 자, 그죠? 전기 발전을 했어. 터빈을 돌렸어. 원자력 발전소에서. 열이 풀풀풀 나다가 이제 나중 가면 열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열은 나긴 나. 근데 단가가 안 나와. 전기 발전을 위해서 전력 발전을 위해 가지고 쓰기에는 단가가 안 나와. 그러면은 얘를 이제 끄내. 이게 지금 여러 개의 핵 연료봉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다발, 요 하나하나가 지금 핵 연료봉이에요. 여러 개를 여기다 박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터빈을 돌리고서 이제 얘가 열이 많이 발생을 안 해. 그럼 끄내. 끄낸 게 사용 후 핵 연료봉입니다. 이거를 질산에 녹여요. 질산에 넣으면은 이 사용 후 핵 연료봉에 있던 우라늄 그리고 플루토늄이 질산에 녹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뭘 막 섞으면서 이제 플루토늄만 순도 높게 빼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 이게 제철이야. 이게 제철입니다. 단가가 얼마나 좋아. 전홍축으로 했는데 전기도 생산했는데 나중에 질산이랑 후처리해가지고 재처리를 했더니 플루토늄을 순도 높게 얻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저 재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얻게 되니까 핵무기 개발 처할까봐 미국이나 수많은 국가들이 제재를 가해서 NPT에 가입을 했고 핵확산 방지 조약기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재처리를 못합니다. 아, 저 안타까워요. 그죠? 자, 그러면 재처리 못하면 농축우라늄은 가능합니다. 그죠? 재처리를 한다는 건 전홍축우라늄을 재처리를 해서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빼내는 거니까 애초에 플루토늄 말고 그냥 고농축 우라늄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 말도 맞아요. 자, 이게 우라늄 원석입니다. 근데 이 우라늄 원석에는요 천연 우라늄 안에 우라늄 238도 있고 우라늄 235도 있어요. 근데 이 우라늄 238이 99.284%예요. 우라늄 238이 99.284나 들어있어. 그런데 우라늄 235는 0.72%밖에 없습니다. 약 0.72. 자, 근데 이 우라늄 238은요 핵분열 반응 이런 게 별로 그래요. 그래서 우라늄 235가 중요합니다. 근데 얘가 0.72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농축을 해야 됩니다. 얘를 농축한 게 이제 농축우라늄인 거예요. 근데 농축우라늄을 만들어서 핵무기로 만들어야 될 때는 90% 이상 농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72짜리를 90%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단 얘기야 이게. 도대체 단가가 맞냐고 이게 지금. 단가가 맞냐고요. 이게 지금 미국의 이게 우라늄 원심 분리기인데 농축 우라늄 분리기예요. 일단 천연 우라늄도 많이 필요할 뿐더러 시간도 많이 필요할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효율도 떨어질 뿐더러 아무튼 여러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 이게. 결국에 답이 뭐야? 재처리밖에 없다 이 말이야. 플루토늄은 순도 높게 이제 빼내는 거. 이 플루토늄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여기 플루토늄이 없어요. 전홍축 우라늄을 저 핵 연료봉으로 만들어서 원전에 넣을 때만 해도 플루토늄이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없는데 얘를 이제 열을 발생하게 하고 이제 핵 반응이 일어나게 하면 플루토늄이 만들어집니다. 인공적 플루토늄이 생성돼요. 이게 생겨요 이게. 인공적 플루토늄이 생성됩니다.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자연에는 있는데 없어요. 왜 있는데 없냐? 천연 우라늄 원석 캘 때 약간 졸라 매우 극리량이 발견된 경우가 있어. 플루토늄이 이 천연 우라늄 원석 캘 때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사실상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야 지금? 이 핵 연료봉이라던가 이런 거를 원자로에 넣어가지고 이제 농축 우라늄, 전홍축 우라늄을 거기서 플루토늄 얻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게 플루토늄이 이제 이거야. 되게 단단한 고체래요. 이거 순도 높게 이제 모으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월성 원자력 발전소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사용 후 핵 연료봉. 지금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요. 몇천 년, 몇만 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안에 있는 그 방사성 물질들이 이제 반감기가 끝나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후대에 우리의 후손들이 알아서 기술 개발해가지고 처리해줘. 우리는 일단 이렇게 보관할게. 뿌뿌뿌. 요런 상황이에요. 존나 많아 그래가지고 저기에. 지금 저기 월성 원자력 발전소 하나에 사용 후 핵 연료봉이 졸라게 많은데 이거 전부 다 재처리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무려 26,000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려 26톤. 자, 아까 나가사키에 투여했던 펜맨에 플루토늄 6kg 들어갔댔습니다. 6.2kg인데 6kg라고 치자고. 자, 6kg면은 26톤으로 저
펜맨을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4,33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4,330개. 어마무시한 양이 있어 지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재처리를 못하게 막아놨다 이 말이에요. 핵무기 개발할까봐 이제 막아놨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드립을 쳐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 재처리고 지랄이고 하자 이 말이요. 자 좋다 이거야. 누구는 1년도 안 걸린다. 누구는 10년이 걸릴 것이다. 말이 너무너무 달라. 근데 이게 전문가들 말이 대부분이거든요. 전문가마다 이제 그 원자력 공학이든 뭐 이런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뭐 1년도 안 걸릴 것이다. 뭐 10년은 걸릴 것이다. 뭐 3년 걸릴 것이다. 말이 다 달라. 근데 다 대부분 전문가들의 말이 뭐냐면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간피시절 타임. 인간 간다요. 오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간 간다요 생각에 5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이런 간피시절 타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판교 보이죠. 판교. 여기 판교. 여기 옆에 분당이 있어요. 요 위쪽에 보면 위례라는 데가 위례. 그리고 여기는 강남이 있어요. 여기는 과천 평촌이 있습니다. 교육열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요 수원에는 광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갑자기 뭔 개소리냐 이게 도대체. 수많은 신도시 학부모들 빙의해서 말씀드립니다. 들어놓을 사람만 봐도 10년이 뭡니까? 100년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핵무기 일단 재처리 어디다 갈 건데? 자 일단 재처리 어디서 할 건데 일단은. 자 둘째로 핵무기를 개발했어. 어디다 보관할 건데? 자 그리고 재처리를 했더라도 이제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이제 재처리했어. 자 고준위 폐기물이 생깁니다 이제. 이건 또 어디다 갈 건데요 지금? 근데 장담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거 자꾸 이거 기술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1년 안에 가능하다 뭐 10년 안에 가능하다. 이거 얘기만 하는 게 안 되거든요 절대로 지금. 한국이 아까 저번에 그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핵무기 편에서 바로 어제 이제 올린 걸 거래요. 그죠? 거기서 내가 뭐 얘기했어? 미국의 의회 예산국에서 10년 동안 미국이 핵무기 관련 비용만 6,440억. 이거 850조에서 900조 정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들어갈 건데요 저거? 핵무기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핵무기를 오늘 만들었어. 그럼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핵무기를 오늘 만들면 이게 유통기한은 제가 알기로 20년 안 돼요. 20년도 안 돼요. 내가 알기로. 뽀개지면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터지면 안 돼. 물론 안 터지게끔 잘 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안보적으로 누군가가 거기 기어들어와가지고 뭔 짓거리 할지 모르고 이런 게 다 비용이에요. 다 비용이란 말이야. 유지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요 이게. 이건 또 어디서 할 거야.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이런 말 댓글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뭐 좋다 이거야. 막상 개발 시작하면 어디다 보관할 거냐 얘기 나오잖아요. 다 들어놓을 겁니다. 장담컨대 그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핵무기 보관 장소 뭐 땅굴 파가지고 존나 공그리 쳐가지고 보관한다? 그 보관 장소가 어디냐? 다 필요 없고 이거 터지면 어떡할 거냐면서 다 들어놓을 거예요. 네, 장담하는데 진짜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핵무기 개발하는 거 핵무기 개발해라 만약에 그랬다고 치자. 만약에 트럼프가 허용을 해줬다고 치자. 그러면 저는 바이든이 하지 못한 걸 해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던 천문학적인 비용, 군 비용, 전비를 모두 없앴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핵 개발을 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지킬 겁니다. 바이든이 못했던 걸 저는 해냈습니다. 이렇게 씨부렸다고 치자고요. 그거는 결국 4년밖에 못 갈 얘기예요. 미국이 그걸 허용해주면 끝이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가만둘 것 같아요? 오늘 이거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요 주식하시잖아요 다들.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이거를 자꾸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수출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망해요. 자원 하나 안 나오는, 에너지 하나, 석유 한 방울 제대로 안 나오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미국이 허용해주냐 안 해주냐만 따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자급자족 이 되는 나라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러시아 인플레이션도 지금 심하고 러시아도 경제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가스비가 너무 올랐네, 전기세가 너무 올랐네 이러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어떠한 경제 제재가 지금 수천 개가 박혀도 천연가스 잘 떼면서 지금 따뜻하게 겨울 나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너무너무 상황이 달라요. 천연가스가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나라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절대로. 그래서 저런 외교적 수사법, 그러니까 박진 전 외교부 장관뿐만 아니라 젤렌스키도 그저께 올린 편이 있죠. 젤렌스키가 핵무기 드립쳤다.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이제 우리는 절대 핵개발 안 한다고 얘기를 했긴 했는데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한 번만 더 하죠 우리.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개발 드립을 쳤어요. 그죠? 11월 6일에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됐는데 11월 14일에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문건 내용 뭐였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하면은 우크라이나는 플루토늄 핵폭탄을 몇 달 안에 신속 개발한다. 요거를 이제 뿌려졌어. 근데 저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일부러 흘린 걸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에. 자 근데 트럼프가 반응이 너무 생뚱맞아. 딱히 반대 안 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썰이 많아요 지금. 그러자마자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우리는 절대로 개발 원치 않는다. 전혀 원치 않는다 우리는.
막 그랬단 말이야. 이게 외교적인 이제 수사법 아닙니까? 외교적인 표현 이제 그죠?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핵 개발을 한다가 아니라 요런 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 드립을 또 치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하고 싶지 않고 또 우크라이나랑 입장이 똑같은 거야. 젤렌스키가 뭐라고 얘기했어? 젤렌스키가 올해 10월이었나요? 우크라이나는 핵 개발을 전혀 원치 않는다. 요런 표현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젤렌스키가 몇 달 전에 우크라이나는 핵 개발을 원치 않는다. 핵 개발은 정말 위험하고 국제 평화를 훼손하는 무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토 가입을 원한다. 나토 가입을 안 시켜주면 우리는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젤렌스키는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 이게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핵 개발을 원치 않는다. 요거는 이제 미국도 알 거예요. 요런 표현 정도로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 여론과 정부의 입장, 외교부의 입장 이런 게 좀 있기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저 주댕이로만 쟤네 저러는 거야. 쟤네들 중국이나 이런 애들도 같이 압박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해도 개발 못 할 거야. 이런 스탠스가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황. 만약에 한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안 할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한 상황은 복잡해요. 미국만 지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나토 가입을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달려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만약에 핵 개발을 하게 되면 미국만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미국만 지랄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지랄할 거고 일본도 지랄할 거고 중국도 지랄할 거고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지랄할 거야. 대만도 지랄할걸요? 대만이 아마 그럴 거야. 한국이 핵 개발하면 우리도 할 거다. 우리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우리도 해야겠다. 대만도 지랄할 거야 아마 대만도. 그러니까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공들여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였든 간에 트럼프의 당선을 대비해서 외교부가 아주 현실성 있는 그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거를 좀 짜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전 있어요. 좀 핵무기 개발 카드 좋아요. 좋은데 이거 말고도 제2, 제3의 카드도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향성이 미국과 일본이랑 무조건적으로 이제 친해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 할 수나 있을까도 모르겠고 사실은 스탠스가 별로 안 맞거든요. 기존에 일본이랑 그렇게 친해지는 걸 원치 않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뚫고 그냥 친해지고 오므라이스 먹고 이제 그랬잖아요. 윤통께서 미국과도 이제 자주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저 주한미군 철수 드립이 나왔을 때 어떤 스탠스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행동을 할 것인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 그러니까 정권마다 외교부의 스탠스가 좀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떨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제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예요. 맞다. 요거 얘기 안 했다. 최근에 북한군 러시아 들어갔다. 이거 왜 안 만드냐? 간다요 왜 일 안 하냐? 요런 얘기 많이 하셨죠. 저희가 여러 가지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들이 북한군이 뭘 했고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전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찌라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인생동반자 저키 반미성형외과 레퍼런스 게임 아카데미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루스, 정유진, 한상키, 고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논앤 겐다 최영인, 베브른다람쥐, 영민차, 김도훈, 그레이스 은행, 시프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